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어요. 빨리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고 굉장히 속도가 늦어져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이 강남 다음으로 광명시가 제2의 강남에 시민들 한번 이사 오면 이사 잘 안 가세요. 맞습니다. 네. GTX D 노선이 광명시 신도시로 이렇게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셔서 우시면서 어머. 예. 광명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광명하면 늘 시민들이 떠오릅니다. 돔경륜장, 동굴, KTX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어느 지역인지 아실 건데 서울이 아님에도 지역 번호를 02를 쓰는 곳입니다. 바로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은 자랑거리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오늘 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임기가 네.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거의 뭐 반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반의 시정활동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스스로에게 줄 수 있을까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제가 직접 점수를 매긴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럼요. 예, 뭐 많이 주면 건방지다고 할 테고 예. 또 너무 적게 주면 너무 겸손한 척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겸손한 척 한다고 할 수도 있을 예.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시민들께서 점수를 매겨주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이제 광명시 정책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83%가 잘했다고 응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데요? 예, 10점 만점으로 하면 8점인 거고 100점 만점으로 하면 83점이 되는 거죠. 와. 시민들께서 76% 나온 적도 있고 80% 나온 적도 있는데 점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네.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난 7기 행정에서 뭔가 아쉬웠던 점 혹은 잘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재선에 도전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과 혹은 이건 내가 참 잘했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재선 시장하고 나서 작년에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굉장히 오랫동안 질질 끌어왔던 사업들인데 사업이었죠. 작년에 시민들과 똘똘 뭉쳐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막아낸 겁니다. 사실은 약 그 8만 5천 평의 광명 시내 한복판에 그 전차기지 같은 차량기지가 오는 거여서 그것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 막아낸 것이 가장 큰 기억이 남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초선 이제 시장을 하면서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좀 해왔었는데 네. 이 사업이 어떤 경우는 좀 단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음식으로 치면. 네. 근데 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정말 중요한데 예. 단품 메뉴가 아니라 풀 코스로 계속 사업에 대한 좀 지속성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직원들과 많이 상의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저 인사이드 스토리에 출연하신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대부분 이제 출연 이후에 더 잘 되시는 네.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만 쉽지는 않았다. 네. 예. 당시 얘기 좀 들어보죠. 사실은 이제 선거를 치르면 이제 본선거 한 번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간혹 경선도 치르긴 합니다만은 저는 4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 오. 맨 처음에 경기도당에서 이제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가 공천에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중앙당에 재심 요청을 했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단식 농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 시민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예.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네. 광민 시민들이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 가서 네. 막 시위를 하셨어요. 와. 그래서 저보다 먼저 가서 시위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재심 요청을 받아주셔서 다시 살아나서 경선을 하게 됐고 경선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예. 본선에서도 또 상대 후보와 7% 차이로 작년에 지난번에 지방선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인생의 교훈, 깨달음 같은 것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포기하면 안 된다. 끝날 때까지 네.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안 받아주더라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항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향후에 제가 후회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았어요. 예. 제가 재선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제가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아니 너희들은 아빠가 그렇게 3일 동안 단식 농사하는데 한 번도 안 와볼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1년째 됐어. 네. 아빠 그때 갔었어요. 갔는데 그 기억 안 나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 얘기하는 순간 딱 복귀해보니까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다녀간 것조차도 딱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뭔가 헌신을 다해서 뭔가를 좀 끝까지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용기 있는 행동이 결국 자기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격적인 광명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뭐 광명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느냐라고 물었으면은 앞서 제가 웬만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동경륜장, 동굴. 시장님에게는 그렇다면 한 단어는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저는 광명 시민입니다. 시민. 예.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이라는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광명에서 일한 지가 27년 됐거든요. 오. 제가 97년 1월 20일 날부터 광명에서 일을 했어요. 와. 그때 당시는 지역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이라는 일부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역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교육 문제나 환경 문제 그런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네. 시장으로서의 올바른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광명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지만 광명하면 늘 시민들이 떠오릅니다. 네. 근데 그 광명에서 전화를 걸면 받는 사람에겐 지역번호 02가 뜹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경기도보다는 광명을 서울, 특히 뭐 영특보건의 지역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광명시는 그럼 서울과 얼마나 밀접한 거예요? 광명시는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서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양천을 경계로 해서 9km가 서울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네. 전철로 출근하거나 버스로 출근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걸어서 출근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가깝다는 네. 거죠. 걸어서 출근을 할 인접 지역은 이제 걸어서 할 수 있고, 네. 그보다 조금 이면도 뭐 이제 자전거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네, 자전거도 따릉이 있고. 같은 이제 서울시의 어떤 인프라를 좀 같이 쓰고 싶다 이런 수요도 있을 것 같고 욕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시민들께서 그 서울시가 따릉이 공유 자전거를 하는데 왜 예. 광명시는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그동안 왜 좀 늦게 했냐면 자전거가 이렇게 뭐 잘 방치가 된다거나 관리가 좀 부실하면 뭐, 좀 지저분해 보이고. 예, 어느 경우는 안양천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아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 따릉이 이용하시는 분들 네. 광명시 이용하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는 시장님께 또 궁금한 부분이 네. 답변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습니다. 광명의 브랜드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브랜드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크게는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잖아요. 주거 명품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은 이 4개의 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4개. 구름산, 네. 도덕산, 네. 가악산, 소독산 그리고 안양천과 목감천이 있는 정말 자연이 풍부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한번 이사 오면 이사 잘 안 가세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광명은 굉장히 자연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교통이나 주거나 모든 영역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도권에서 강남 다음으로 광명시가 제2의 강남이야라는 이야기가 한 10년 후면 그런 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예. 살기 좋은 동네로서
친환경 동네로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졌습니다. 광명과 시흥 일대 380 한 4만 평, 5만 평 정도의 이제 3기 신도시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네. 어디까지 신청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작물 조사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4단계로 나눠서 현재 1단계 지작물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지작물 조사를 빨리 끝내면 그다음에 이제 그 토지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왜 빨리 보상을 해야 하냐면 여기서 살던 분들이 보금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특히 동안. 이제 뭐 소를 키우시던 분들이나 농사를 짓던 분들은 다른 곳에 뭐 축사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좀 대출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상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보상받은 거 나중에 다 은행에 다 갔다가 아이고. 다시 바치는 형태 되기 때문에 예, 예. 빨리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구 계획이 올해 끝나거든요. 그 끝나고 지작물 조사 끝나면 바로 보상을 통해서 2031년에 네. 아파트가 입주하는 걸로 해서 현재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정착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면 편리한 교통망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이와 관련해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추진 상황과 계획은 잘 정리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철도인데요. 철도는 이제 남북철도라고도 표현하고 저는 광명시흥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광명 사거리역으로 해서 스피드업역으로 해서 KT에서 광명역까지 가는 네. 이 철도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신안산선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월곡 판교선도 공사 중에 있거든요. 신안산선은 여의도로 가고요. 월곡 판교선은 말 그대로 판교로 갑니다. 네. KT에서 광명역을 거쳐서 네. 현재 이런 사업들이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16만 명의 인구가 새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 44%가 서울로 통근하는 곳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서울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갈 수 있는 안양천과 연결한 직결도로를 최소한 2개 이상 만들어 달라라고 LH에게 강력히 요청을 했는데 일단 LH에서 긍정적 답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양천을 연결한 서울로 넘어가는 광역교통 도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이건 잘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또 다행스럽게 GTX-D 노선이 네. 신도시, 광명시 신도시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걸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긴다면 광명이 굉장히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환경이 좋아질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27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도 그렇게 다양하게 교통 환경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뭐 교통 얘기했으니까 교통만 좋으면 뭐하냐? 서울로 가지 않아도 우리 그냥 광명에서 일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멀리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네. 자적 도시로서의 기능을 조금 해달라 이런 네, 요구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현재 3기 신도시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거든요. 네. 현재 74만 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일반 산업단지와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유통단지하고 거기도 주거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네. 직주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들어서게 되면 8,0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투자유치위원회도 만들고 투자팀을 둬서 중견기업, 강소기업 또는 이제 대기업의 자회사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예. 수 있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새로운 산업 분야의 트렌드는 모빌리티 산업이나 또 반도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을 3기 신도시에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유치를 해나가고 더불어서 글로벌 문화 수도를 만들고 싶어요. 문화 수도. 그래서 문화 예술 산업이 꽃피우는 그런 그 새로운 이제 그 도시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2의 예술의 전당을 여기에 유치해서 새로운 좀 영화, 음악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 산업들을 집적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다 집적시켜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공연도 이루어지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면 이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광명역이 한 이제 20여 년 전, 그리고 그 무렵에 전후에서 광명시에도 많은 입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좀 노후화되고, 저희가 3기 신도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그 요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네. 부분도 준비 중이십니까? 네. 현재 이제 뉴타운 사업으로 이제 11개 구역이 현재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완성이 됐고 재건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광명의 철산동과 하안동 지역의 아파트가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향후에 10년 전후로 해서 다시 여기 다 재건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새로 이제 공공시설이나 또 교통이나 이제 공원 녹지나 또 이런 것들이 들어설 수 있는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부분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좀 정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정부에서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새로운 안이 나오면 그것과 접목해서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추진위원들과 다양한 형태를 간담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죠. 네. 사실 뭐 광명시도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분명한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광명시가 인구가 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인구가 줄어요. 그래서 다시 늘어나긴 할 건데 네. 최근에 데이터를 좀 자세히 봤는데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이 없는데 인구가 줄어요. 왜 그런가 분석해봤더니 3, 4인 가구가 이사를 가고 1인 가구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출해서 가시는 분들은 2, 3인 가구, 새로 전입해서 오시면 1인 가구인 거예요. 사실 이런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 그러면 1인 가구 들어오는데 이게 청년층인지 노년층인지 장년층인지 그걸 다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예.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세워야 되니까 저희가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이제 일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청년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청년 정책을 더 써야 할 것이고, 예. 노년층이라면 노년층에 대한 정책을 더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새로운 이제 인구 변화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이제 그 수립해 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3, 4인 가구가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제로 광명에서 살다가 아이가 네. 태어나면 떠나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뭐 비교적 가까운 뭐 평촌이나 목동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일까요? 오해입니다. 예. 그 예전에 그랬습니다. 적어도 한 10여 년 전까지는 한참 그렇게 예전 했어요. 얘기나. 그래서 광명에서는 이제 이사는 이렇게 있었어요. 아이들 좀 크고 하면 목동, 평촌 이사하는 게 과거였는데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준화가 되면서 고교 평준화 되면서 그것도 줄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재선할 때도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 네. 그 진로지원센터를 진로 진학센터로 좀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진로뿐만 아니라 진학에 대한 컨설팅도 좀 시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어서 진학에 대한 컨설팅, 물론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그런 인력 이런 것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전문가 그룹이 그런 요청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강화시키고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더 확보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예. 뭐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죠. 살다 보면 또 추진하다 보면 내가 이거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 이런 네. 기억도 있을 것 같은데. 광명시 한복판에 기재부 땅이 있어요. 18,000평. 네. 예전에는 이제 서울시 땅이었는데 기재로 넘어갔거든요. 예. 여기를 기재부하고 얘기해서 청년혁신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시 땅이면 제가 막 이렇게 직원들하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텐데 그렇겠네요. 걱정이 뭐가 하냐면 거기 그 비어있는 공가 네.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2015년부터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서 빨리 철거를 해서 이런
청년 혁신타운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아마 보시는 그 시민분들이 왜 빨리 진행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오늘 좀 궁금증을 해결하시잖아요. 지금 이 답변을 듣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시정 활동하면서 그런 순간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일까요? 시민들에게 시 행정에 신뢰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래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의원들 만나면 시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우리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아지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우리 시를 믿어주세요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끔 시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대화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시가 시민소통관이라는 걸 만들어서요. 시민들과 함께 그런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공론장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대화의 장에서 많은 시민분들과 이야기를 어떤 경험 속에서 기억에 남는 뭐 그런 대화가 혹시 있었을까요? 행사장 나가려고 하는데 제 문 앞에서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셔서 우시면서 어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러시지 마세요라고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 듣고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팅 약속 시간을 바로 정해줘서 만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시장은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되는 경우는 최대한 듣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것으로만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문제를 찾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에서 새롭게 찾아서 해볼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해라.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들어오자고 얘기하거든요. 끝까지 들어주다 보면 실핏줄 같은 어떤 희망의 끈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면은 시장 앞에 텁석 주저앉아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억울함이나 원하는 것을 얘기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분 하나하나를 보듬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는 그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셨다고요? 네. 기후위기 적응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한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민선 7 때부터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해나가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민들한테 함께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에너지 센터도 있고요.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녹색건축물 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런 센터에서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하면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의 하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가치를 얼마만큼 끌어들여서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미래 사회 우리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가장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했을 때 공직사회가 함께 움직이고 시민사회도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원칙과 방향 속에서 저희 광명시는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서 열심히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탄소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서 뭐 포인트를 부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탄소 포인트가 뭔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명칭이요. 1.5도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꽤 기대요. 1.5도. 1.5도는 1.5도시, 그러니까 기후를 1.5도시로 낮추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의미로 이제 1.5도시 기후 이병, 의병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1.5도시 기후 이병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 자전거를 이용하면 포인트 드립니다. 내가 쓰고 있는 물건 아나바다 행사에 물건 내다 팔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텀블러나 이런 거 이용하면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용기 사용하기 배달할 때
직접 용기를 가져왔으면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이야. 이런 가지수가. 네. 그런 실천 행동을 하면 포인트를 드려요. 그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돌려야 되는데 최대 10만 원까지. 네,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그 포인트를 모아서 이걸 네.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예, 카드로 10만 원까지 포인트를 많이. 15가지라고 하셨으니까 음. 아마 시민분들 찾아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광명시청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미리 들어가 봤더니 뭐 즐길 거리도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뭐 동굴을 포함해서. 네. 제가 만약에 광명시를 놀러 간다면 이게 하루 스케줄이라고 할까요? 코스를 네. 좀 짜주신다면 아, 어떻게 예. 노는 네. 게 가장 좋을까요? KTX 광명역을 이용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KTX 광명역에서 동굴까지 그 택시는 금방 가는데 걸어서 가면 15분이면 가거든요. 가깝네요? 예, 가깝습니다. 동굴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빠른 걸음을 걸면 광명 동굴 가서 보시고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좀 더 꼼꼼하게 보시고 도덕산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 예, 출렁다리 이게 Y자형으로 돼 있어요. 예. 괜찮아요. 크진 않지만 출렁다리 보시고 내려오셔서 광명 전통시장인 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을 가시면 신선하고 맛있는 그 여러 가지 먹거리가 야채와 되는 거죠.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장 보셔서 집으로 가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니 뭐 하루 코스로는 정말 뭐 서울 인접해 있기 네. 때문에 네. 남편과 데이트. 데이트. 네. 데이트 한번 또 하셔야죠. 저는 일단 뭐 찾아보고요. 자, 시장님의 다음 목표나 꿈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일선에서 좀 살짝 물러났을 때 광명 시민이던 아니면은 이제 박성원 시장을 기억하는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네, 유능한 네. 자치분권 최고의 경영자. 오. 그 제가 자치분권 이야기를 제가 도의원 시절부터 막 했어요. 근데 시장 되고 나서도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5년 전에 시장님께서 얘기할 때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자기가 충분히 했고 네.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강사도 좀 하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주인된 자세로 지역 사회를 바라보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게끔 하는 그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에 시민 모두가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제가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능한 자치분권 최고의 경영자 이런 평가를 나중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되기 이전의 박승원 네. 그리고 현재 나 네,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이제 마주하게 될 네. 물론 현재 내가 미래에 내가 마주하지 못하겠지만 네. 언젠가 그 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본인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과거와 미래. 아, 예. 정치 하길 잘했다. 정말 잘해줘라. 늘 우리는 다짐하고 결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공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공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 이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아니라 사적 마인드를 갖기 시작하면 그 순간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결혼하는 이제 새로운 직원이 인사하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날 따라하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은 결심이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왜냐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배우자가 가끔은 미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혼했으니 늘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시장이 되었거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공적 영역에서 본인에게 너 정말 잘해야 된다. 네. 공적 영역에서 그 다짐을 늘 갖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총념 서약인 거죠. 네. 뭐 어디 문서에다 꼭 사인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네. 나의 신분을 꼭 기억해.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네. 저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전 집에 가서 이제 남편과 마주 앉아서 사랑은 결심이다. 네. 벌써 그럴 나이인가? 결심. 결혼한 지 얼마 안 네. 되지 않았어요? 행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광명시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릴 예. 시간입니다. 신뢰받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덕목을 갖춰야 좋을까요? 저는 늘 경청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경청의 리더십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계속 묻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 그리고 함께 일했던 집현전의 학자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런 것들 논의해 가면서 훈민정음을 비롯한 많은 업적을 세웠잖아요. 많은 것을 국민들을 백성을 이해하고 백성의 이해와 요구가 뭔지를 파악했던 그런 성군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정치적 지도자나 그 정치 지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중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요. 대중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사적 욕망을 분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리더는 경청의 리더십으로 늘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경청의 리더십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앞서 많은 계획들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진행하실 사안들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응원하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뵐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 이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